네, 안녕하세요. 라이트 GCN 발표를 하겠습니다. 라이트 GCN은 NGCF라는 연구 단점들을 지적하면서 더 개선된 모델 NGCF보다 더 가볍고 학습이 쉬운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NGCF 모델은 이제 익히셨다고 가정을 하고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분야에서 GCN이 성공을 거두면서 GCN을 추천해 쓰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NGCF였죠. GCN을 추천에 써보니까, 추천 중에서도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에 써보니까 작동을 잘 합니다. GCN의 어떤 점 때문에 CF에서 잘 작동을 하는 걸까? 이제 라이트 GCN의 저자들은 그 점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NGCF를 좀 다시 복기를 해보면은 간단하게 NGCF는 Neural Graph Collaborative Filtering이죠. 그래서 유저와 아이템 인터랙션 데이터를 가지고 유저 인베딩, 아이템 인베딩을 만드는데, 이 유저 인베딩을 만들 때 그 유저의 이전 레이어에서 인베딩과 유저의 네이버후드에 있는 아이템의 인베딩을 인터랙션하고 더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뒤쪽에 있는 텀이겠죠. 그렇게 만든 인베딩을 어그리게이션 해서 서메이션 해가지고 그 다음 그 다음 레이어의 인베딩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좀 더 구성 요소를 자세하게 나눠서 보면은 그 NGCF 컴포넌트 1번 슬라이드도 있고 2번 슬라이드도 있는데요. 셀프 커넥션, 어그리게이션, 노멀리제이션을 먼저 봅시다. 셀프 커넥션은 이제 다음 레이어의 인베딩을 만들 때 자기 자신이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텀에서 자기 자신의 인베딩이 포함이 되기도 하고, 뒤의 텀에서 이제 네이버후드인 아이템의 인베딩과의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인베딩을 생성하기도 하는 이런 셀프 커넥션 컴포넌트가 있고요. 이제 GCN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인 네이버후드의 인베딩을 어떻게 어그리게이션 하느냐 했을 때 어그리게이션 컴포넌트도 있죠. 요 시그마 부분인데요. 유저의 네이버에 있는 아이템들의 인베딩을 활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뒷텀에서 아이템 인베딩과 유저 인베딩의 어떤 상호작용을 모델링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노멀리제이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멀리제이션 하는 부분을 좀 보면은 유저의 디그리의 값을 루트 역수를 씌워서 쓰고요. 유저뿐만 아니라 아이템 디그리의 역수의 루트 값, 이 두 값을 곱해서 노멀리제이션을 합니다. 다른 컴포넌트를 보면요, 이제 그 인베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전 레이어에서 생성된 인베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이전에 생성된 인베딩을 한번 변형을 시켜주죠. 논문에서는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웨이트를 곱해줘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다음에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값을 non-linear activation을 거쳐서 그 다음 레이어의 인베딩으로 만듭니다.
non-linear activation은 딥러닝에서 흔히들 많이 쓰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딥러닝의 어떤 성공 요인 중에 하나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네, 이렇게 NGCF의 컴포넌트들을 봤는데요. 사실 NGCF의 이런 구조는 그 연구의 독창성이라기보다는 GCN의 원족격인 연구, Semi Supervised Classification with GCN 연구에서 제안한 구조를 거의 그대로 따와서 추천에 적용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라이트 GCN 저자들은 이 점을 태클합니다. 세미 슈퍼바이스드 밑에 논문, 오리지널 논문에서 제안했을 때와 추천에서의 상황이 비슷할 것인가? 저자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논문을 조금 보면은 이 연구 자체가 하는 태스크가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고, 그리고 사용한 데이터셋이 논문들끼리의 사이테이션 데이터셋이에요. 좀 더 데이터셋을 좀 보면은 이제 논문 데이터셋을 쓰는데 노드를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할 때 피처로 쓰는 게 다양합니다. 논문의 제목도 있고 abstract에 들어있는 워즈들을 피처로 쓴단 말이죠. 앞서 말했듯이 태스크도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이고요. 이 구조를 그대로 NGCF 추천에 적용해서 NGCF라는 논문을 냈는데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CF에서 노드는 유저와 아이템이고, 보통 유저와 아이템은 뭐 컨텍스트 피처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냥 뭐 베이직한 경우, 그리고 NGCF의 상황에서는 원화 인코딩이 그 노드를 나타내는 그 노드의 벡터의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노드를 나타내는 피처, 벡터의 차이. 원래 논문에서는 되게 풍부했는데 CF에서는 그저 원화 벡터인 인덱스를 표현해주는 정도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스크가 원래는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추천에서는 NGCF를 공부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링크 프레딕션 태스크에 가깝죠. 유저 인베딩과 아이템 인베딩을 이너 프로덕트에서 프레딕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세미 슈퍼바이스드 논문에서 제안한 구조를 그대로 CF에 적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라는 질문에서 이 연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에블레이션 스터디예요. NGCF의 컴포넌트들을 이 연구자들이 생각했을 때 불필요한 컴포넌트들을 이제 빼보면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본 것이죠. 그 중에 어떤 컴포넌트에 집중을 했냐면은 non-linear activation과 feature transformation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NGCF에서 non-linear activation을 빼보고 feature transformation을 떼오고 두 개 다를 빼보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non-linear activation과 feature transformation을 둘 다 뺐을 때 트레이닝 로스도 제일 적었고 이제 recall NDCG도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feature transformation만 뺐을 때는 트레이닝 로스에서는 비슷비슷했지만 이제 테스트
테스트 셋에서 리콜이 NGCF보다 높았고요. 넌리니어 액티베이션만 뺐을 때는 트레이닝 로스도 테스트 셋에서의 성능도 NGCF보다 나빴습니다. 다른 과라 데이터셋과 아마존북 데이터셋에서도 데이터셋 그리고 하나 더 다른 데이터셋도 하나가 더 있는데요. 세 데이터셋에서 전부 같은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NGCF에서 사실은 피처 트랜스포메이션과 넌 리니어 둘 다 빼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 문제가 없는 정도를 떠나서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러면서 라이트 GCN 저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NGCF 성능의 deterioration, 그러니까 성능 저하라고 봐도 되겠죠?는 학습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성능이 안 좋은 테스트 셋에서 성능이 안 좋은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언더피팅,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잘 안 돼서일 수도 있고 오버피팅 해가지고 안 됐을 수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오버피팅보다는 트레이닝 자체가 잘 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NGCF 이전 슬라이드에서 NGCF 트레이닝 로스보다 NGCF FN 트레이닝 로스가 훨씬 낮았고 테스트 셋에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GCF에서 넌리니어 컴포넌트와 피처 트랜스포메이션 컴포넌트 둘 다를 뺐더니 트레이닝 로스도 낮고 테스트 셋에서의 성능도 좋고 하니까 이제 학습 자체가 어려웠던 거다. NGCF에서는 오버피팅 때문에 성능이 안 좋았던 게 아니고 이런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교훈도 이 서브 챕터를 랩업하면서 교훈도 말을 하는데요. 이제 추천을 위한 모델을 디자인할 때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자세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엄격하게 하는 게 어떤 오퍼레이션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이제 제대로 알기 위함인 거죠. 사실 추천이 제가 경험했을 때는 다른 분야의 어떤 모델 아키텍처를 많이 따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트랜스포머 구조도 그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냥 막 따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만들어진 구조는 그 분야에 맞게 설계가 됐던 건데 이제 추천에서는 추천만의 데이터의 특징이 있으니까 좀 그 맥락에 맞게 잘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저자들이 하고 싶은 건 뭐냐? GCN에서 에센셜한 컴포넌트, 인그레디언트만 가져와가지고 이제 추천에 사용을 하자. 그런데 NGCF처럼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근거를 갖고 여러 실험과 이론적인 근거를 갖고 사용을 하자 하는 게 이 연구에서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안한 게 라이트 GCN이고 자 위에는 NGCF의 인베딩을 만드는 방법이고 아래는 이제 라이트 GCN에서 만드는 방법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을 쓰지 말자 해서 시그마가 없어졌고요. 이제 피처 트랜스포메이션도 쓰지 말자 해서 W1, W2가 없어졌죠. 근데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NGCF의 컴포넌트에서 얘기했던 셀프 커넥션 커넥션도 없어졌는데요. 이거는 앞에서 에블레이션 스테드에서 보지 않은 건데 왜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인베딩을 만드는 것도 라이트하게 바꿨고요. 마지막에 최종 인베딩을 만들 때 NGCF에서는
맨 처음 임베딩과 L번째 GCN을 거쳐서 나온 임베딩을 컨캣해서 최종으로 임베딩을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대신에 라이트 GCN에서는 컨캣을 하는 대신에 웨이티드 썸을 합니다. 유저 임베딩과 아이템 임베딩을 만들 때. 그리고 저자가 주장하고 증명을 한 게 이렇게 컨캣 대신에 웨이티드 썸을 하면은 셀프 커넥션의 효과를 캡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 이렇게 임베딩 만드는 걸 바꿀 때 셀프 커넥션을 만들지 않고 셀프 커넥션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서도 비슷한 효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웨이티드 썸을 하면은 왜 그런지에 대한 증명은 뒤에서 곧 보겠습니다. 앞에 두 개를 좀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매트릭스 폼으로 우리가 실제로 코딩을 할 땐 매트릭스 폼으로 계산을 할 거니까 또 나눠서 보면은 이 위에는 NGCF죠. 이렇게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계산을 했던 게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더해서 셀프 커넥션을 만들었던 매트릭스 폼에서 요 아래 왼쪽처럼 매우 간단하게 바뀌죠. 사실 이 DAD 이 부분이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죠. 위에서 썼던 게 그냥 그전 임베딩에다가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적용을 한 게 다음 임베딩이 된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만든 한 레이어마다의 임베딩을 최종은 웨이티드 썸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최종 임베딩은 알파 제로 2의 맨 처음 임베딩 GCN 없이의 임베딩 알파 1의 첫 번째 임베딩 요거를 풀면은 이 1은 이제 알파 1의 이 1은 이 틸다 A의 E 제로니까 틸다 A는 DAD 이거예요. 이거를 약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임베딩은 A 틸다 E1이죠. A 틸다 E1은 A 틸다 곱하기 A 틸다 E 제로니까 이 최종 임베딩을 이런 식으로 알파 임베딩 0번째 임베딩에 A 틸다를 K승한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근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셀프 커넥션이 웨이티드 썸을 하면은 웨이티드 썸을 함으로써 셀프 커넥션을 직접 넣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한번 셀프 커넥션을 직접 이제 넣어서 임베딩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아까는 우리는 DAD 이런 식으로 이전 임베딩에서 새로운 임베딩을 만들었었는데 셀프 커넥션을 고려를 한다는 것은 이제 다이애고널 매트릭스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더하고 이제 이 adjacent 이 정확히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adjacency 매트릭스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더한 이런 꼴로 이전 임베딩에 곱하는 식이 될 거잖아요. 이게 셀프 커넥션이 포함된 이제 계산법인 거죠. 이제 요 앞에 2의 K번째 임베딩을 계산을 할 때 K번째 임베딩은 K-1번째 임베딩에 A 플러스 I를 곱한 꼴이잖아요. 근데 K-1번째 임베딩은 다시 K-2번째 임베딩에 A 플러스 I를
곱한 값이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은 k번째 임베딩은 a 플러스 i k승의 0번째 임베딩 이걸 곱한 값이 되는 거죠. 그럼 a 플러스 i의 k승은 이제 바이노미얼 띠어럼이 행렬에도 적용이 되니까 이걸 전개를 하면은 요 아래 같은 식이 되는데 바이노미얼 띠어럼의 식이 되는데 보시면은 꼴이 이 0번째 임베딩의 어떤 개수 더하기 0번째 임베딩의 a를 곱한 것 앞에 개수 0번째 임베딩의 a제곱을 곱한 것 앞에 개수 이런 식으로 k번째 임베딩은 0번째 임베딩의 a의 k승 앞에 개수 이런 꼴로 정리가 되잖아요. 이 앞에 개수들은 상수 취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상수 취급을 할 수 있으니까 알파 0, 알파 1 쭉쭉쭉 이 앞에 개수들을 알파 n으로 알파 k로 두고 나면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 오른쪽 아래에서 봤던 식과 동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셀프 커넥션을 고려한 계산을 했을 때와 셀프 커넥션을 빼고 계산을 했을 때와 때가 이제 동치가 될 수 있다. 이 개수를 조정함으로써 그러니까 둘이 어차피 같은 결과를 내니까 굳이 연산을 할 때 셀프 커넥션을 계산에 넣지 않아도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이 앞에서처럼 정의를 했던 거는 이것도 이 논문에서 주장을 했던 식은 아니고요. 사실 Simplifying Graph Convolution Network라고 앞에서 봤던 Semi-Supervised GCN 논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적하면서 나왔던 논문 Simplifying Graph Convolution Network인데 그거를 또 여기서 차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NGCF는 Semi-Supervised GCN에 대응이 되고 Simplifying GCN은 지금 라이트 GCN 논문에 대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분야에서의 성공 그리고 진척 과정을 추천해서 많이 끌어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두 번째 근거를 보겠습니다. 라이트 GCN의 근거. 라이트 GCN은 오버 스무딩을 잘 다룬다 라는 주장인데요. 이것도 사실 같은 흐름이에요. 다른 오버 스무딩을 잘 해결하는 연구의 폼을 가져와서 라이트 GCN도 결국에는 그 폼과 같은 형식으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식의 흐름인데요. 이 첫 번째 식과 같이 임베딩을 k 플러스 1번째 임베딩을 계산을 하면은 오버 스무딩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사실 다른 논문의 얘기니까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은 k번째 임베딩을 구할 때 요 밑에 두 번째 식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k-1번째 임베딩을 다시 0번째 임베딩과 k-2번째 임베딩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앞에 개수와 a 틸다 제곱 같은 게 붙겠지만 k-2번째 임베딩은 다시 k-3번째 임베딩과 0번째 임베딩을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나가면은 결국엔 k번째 임베딩은 0번째 임베딩의 a 틸다와 a 틸다의 k승 그리고 앞에 어떤 코에피션트들이 붙은 형태로 나타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두 번째 식의 두 번째 요 부분의 마지막에 나타낸 꼴 역시 우리가 라이트 GCN의 웨이티드 썸 꼴과 사실
비슷한 거죠. 1-베타 K승을 알파 K로 두고 뭐 하면 되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꼴은 사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건 아니고 Predict and Propagate이라는 논문, 그러니까 페이지 랭크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한 논문에서 가져온 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 연구 자체가 오버 스무딩 페이지 랭크를 할 때 오버 스무딩을 잘 다루기 위해 고안된 꼴이었고, 이런 꼴로 나타내도 라이트 GCN의 꼴과 같은 꼴이 되니까 라이트 GCN은 오버 스무딩을 고려하는 모델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레셔널에는 라이트 GCN이 실제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한다는 주장인데요. 인터프로터빌리티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라이트 GCN의 두 번째 인베딩을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두 번째 인베딩은 첫 번째 인베딩의 노멀레이제이션 한 것의 컨비네이션, 어그리게이션이죠. 이 첫 번째 인베딩을 다시 0번째 인베딩으로 표현을 하면은 요렇게 표현이 될 텐데요. 요 두 번째 식처럼 이제 이 U를 이 V의 그렇게 되면 이 VU는 이 V의 어떤 어그리게이션 합인 거죠. V는 U라는 유저가 인터랙트한 아이템을 인터랙트한 다른 유저 V가 되는 거일 테고요. 그럼 V에 대한 U 인베딩을 U의 두 번째 인베딩을 V에 대한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V의 개수들을 CVU로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런 식이 되는 거죠. 앞에 노멀리제이션 텀이 있고 이 U 유저와 V 유저가 같이 인터랙트한 U 유저도 인터랙트하고 V 유저도 인터랙트한 아이템들의 디그리의 역수의 합이 이 코에피션트가 되는 거잖아요. CVU. 그러면은 이 CVU가 어떨 때 큰가? 그러니까 CVU가 크면은 요 두 번째 U 유저 인베딩을 만들 때 요 개수가 크다는 거잖아요. 언제 CVU가 큰가를 생각을 해보면 요 식에서 값들이 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U가 작을 때, NV가 작을 때, 그리고 NU 그러니까 U 유저와 V 유저가 같이 인터랙트한 아이템의 수가 많을 때, 그리고 그 같이 인터랙트한 아이템의 디그리가 작을 때 이 CVU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NV가 작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제 같은 아이템을 인터랙션한 유저 V가 있는데 그 유저의 활동이 적을수록 이 코에피션트가 커지고요. 같이 인터랙트한 아이템이 많을수록 이 코에피션트가 커지죠. 그리고 그 같이 인터랙트한 아이템의 디그리가 낮을 때, 그러니까 좀 더 희소한 아이템일 때 이 코에피션트가 커지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은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하는데 그러니까 협업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추천을 할 건데 협업을 할 때 같이 협업한 아이템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협업을 하는 대상이 좀
유니크한 유저일수록 더 강력한 시그널이 되잖아요. 그 뜻이 이 CVU, 이 코이피션트에 잘 담겨 있으니까 라이트 GCN이 실제로 코이피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모델 구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본 거고 학습 레시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스로는 추천에서 많이 쓰이는 BPR, Bayesian Personalized Ranking 로스를 썼고요. 이건 사실 특별한 게 없고요. 옵티마이저로는 아담. 요거는 그냥 많이 쓰니까 쓰는 거죠. 뭐 논문에서도 옵티마이저에 대한 어떤 철저한 연구는 없었고요. 그리고 NGCF에서는 노드 드롭 아웃과 메시지 드롭 아웃을 썼었잖아요. 근데 라이트 GCN에서는 드롭 아웃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버피팅의 위험이 적다고 저자들이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마지막 최종 임베딩 만들 때 그전 임베딩에 웨이티드 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웨이티드 썸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정하느냐? 물론 다양한 전략과 그리고 파라미터로 만드는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자들은 일단 1 플러스 K 1분의 K 플러스 1 그러니까 K개의 레이어와 0번째 임베딩 맨 처음 임베딩을 개수를 고려해서 K 플러스 1분의 K 더하기 1분의 1 코에피션트로 썼다고 해요. 요것도 좀 이제 연구할 대상인데 이 모델 성능의 개선을 위해서는 근데 일단은 간단한 구조를 유지하고자 이렇게 다 똑같은 코에피션트를 썼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라이트 GCN이 좋은 모델인지에 대한 실험을 해볼 건데요. 실험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NGCF를 지적하고서 나온 논문이니까 NGCF보다 더 성능이 좋은가를 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소타 모델과 견줄만한가 비교를 해볼 것이고 라이트 GCN에 대한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또 할 겁니다. 에블레이션 스터디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레이어 컨비네이션, 컨캣 대신에 웨이티드 썸 하는 레이어 컨비네이션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노멀라이제이션 텀이 있었잖아요. 어그리게이션 할 때 그 텀의 효과가 어떤지 그리고 이 저자들은 라이트 GCN의 좋은 성능을 노드 스무스니스가 그러니까 노드 임베딩의 스무스니스가 잘 보장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임베딩 스무스니스가 일어났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NGCF와 라이트 GCN을 비교를 해봤어요. 봤을 때 모든 구간에서 모든 데이터셋과 모든 레이어 숫자에서 라이트 GCN의 NGCF보다 10% 이상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보시면은 레이어를 3개까지 썼을 때가 좋을 때도 있고 4개까지 썼을 때가 좋을 때가 있어요. 이런 과라나 아마존북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3개까지만 썼을 때가 더 좋았고 옐프 같은 경우는 4번째 레이어까지 썼을 때가 좋았고요. 앞에서도 NGCF 에블레이션 스터디에서의 그래프 양상과 비슷하게 라이트 GCN은 NGCF보다 이 테스트 셋에서만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 트레이닝 로스도 NGCF보다 낮은 것으로 봐서 라이트 GCN이 NGCF보다 잘 되는 성능이 좋은 이유는 NGCF가 오버피팅 했기 때문이 아니고
NGCF의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학습을 방해했기 때문에 테스트 셋에서도 성능이 잘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타와의 비교는 사실 재미가 없죠. 사실 이런 부분은 소타에서 쓴 다른 모델들은 NGCF와 멀티 VA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모델, 그리고 GRMF는 그래프 레귤러라이제이션 매트리스 팩토라이제이션 모델인데요. 뭐 그렇다 할 인사이트가 있는 실험은 아니라서 좋은 모델이라는 거는 보여야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에블레이션 스터디, 아까 제가 3개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봅시다. 레이어 컴비네이션의 효과를 보고 싶은 건데, 이 효과를 보려면은 실험을 레이어 컴비네이션을 안 한 것과 한 것에 비교를 하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요 파란색은 레이어 컴비네이션을 한 원래 요 논문에서 제시한 라이트 GCN이고요. 요 주황색은 레이어 컴비네이션을 하지 않은 모델입니다.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이제 3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이트 GCN 레이어 컴비네이션을 하지 않은 라이트 GCN 싱글만 보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라이트 GCN만 보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넘버 오브 레이어에 대한, 그리고 2개를 비교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 GCN 싱글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제 레이어에 따라서 성능이 두 번째 정도에서 성능이 제일 좋아요. 레이어를 많이 쓰는 게. 이거를 저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 레이어마다 추출되는 인베딩의 의미가 다른데, 적어도 두 번째 레이어가 이제 two hop away를 본 거잖아요. 어떤 유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one hop away는 유저가 인터랙트한 아이템들의 정보, 두 번째 레이어는 two hop away니까 내가 인터랙트한 아이템을 인터랙트한 유저의 정보를 이제 학습을 한 거니까, 라이트 GCN은 두 번째 레이어 정도에서 성능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라이트 GCN의 경우는 라이트 GCN 싱글과는 다르게 이제 네 번째 레이어에서도 이제 두 번째 레이어보다 성능이 좋거나 비슷하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레이어마다 추출되는 정보가 다 다르니까 이 레이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성능이 좋게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데이터셋 관라에서는 라이트 GCN이 더 좋았는데, 아마존 북 같은 경우는 라이트 GCN 싱글이 더 좋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자들이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라이트 GCN 싱글이 라이트 GCN의 특수한 경우라는 것. 라이트 GCN이 인베딩 레이어마다 코에피션트가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사실 마지막 레이어 코에피션트가 1이고 다른 레이어 코에피션트가 0이면 라이트 GCN 싱글이 되죠. 그러니까 라이트 GCN 싱글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라는 점과, 이제 라이트 GCN을 우리가 이 논문에서는 코에피션트들을 따로 튜닝을 하지 않고 K 플러스 1분의 1로 전부 통일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튜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팩트 오브 레이어 컴비네이션은 컴비네이션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컴비네이션을 해야 좋다 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 있나? 이 실험 결과만 봐서는 잘 모를 것 같고요. 그런데 라이트 GCN만 봤을 때는 세 번째, 네 번째 레이어가 이제 쌓을수록 좀 더 좋은 경향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경향이 있다는 거는 이제 더 다른 패턴을 학습을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레이어 컨비네이션이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라이트 GCN 싱글처럼 아닌 경우도 더 좋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에뷸레이션 스터디는 노멀리제이션에 관한 이제 스터디인데 노멀리제이션을 이렇게 두 번째 수식처럼 이 타겟 노드의 디그리의 루트 분의 1 그리고 네이버후드 노드의 디그리 루트 분의 1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는 다른 식의 노멀라이제이션은 어떨까? 꼭 이런 형태일까? 하는 질문인데요. 일단 노멀라이제이션을 아예 안 하는 방식은 저자들이 실험을 해봤을 때 값이 언스테이블해서 학습이 아예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노멀리제이션이 없는 거는 학습이 아예 안 됐고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실험을 해요. 이 LR이라는 거는 아마 여기 오른쪽 수식에서 A 틸다에서 나온 것 같은데 L이라는 거는 이 왼쪽 것만 쓰겠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의 다이애고널과 오른쪽에서의 다이애고널의 의미가 다른데 왼쪽에서의 다이애고널 의미는 타겟 노드의 노멀리제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일 것이고 오른쪽 다이애고널레이션의 노멀리제이션 역할은 네이버후드 노드의 노멀리제이션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L은 이 타겟 노드의 노멀리제이션만 쓰겠다는 의미고 R은 이제 네이버후드 노멀리제이션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L1은 아까는 루트를 씌워서 그 노멀리제이션을 했었는데 그 L2 돔에서 기인을 했나 봐요. L1은 이제 그 루트를 씌우지 않고 그냥 루트를 벗겨낸 그냥 그 디그리 절대값으로 노멀리제이션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성능이 괄라랑 옐프에서는 그냥 라이트 GCN 그냥 노멀 LR 둘 다 루트 씌운 값으로 노멀리제이션 한 게 제일 좋았고 아마존 북에서는 이 라이트 GCN보다 타겟 노드의 L1 그러니까 앞에서로 치면은 NU의 루트 값이 아닌 NU의 절대값으로만 노멀리제이션 한 게 제일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노멀리제이션은 꼭 해야긴 해야 한다. 안 하면 학습이 아예 안 된다. 그리고 뭐 타겟 노드의 노멀리제이션만 쓸 거냐 네이버후드의 노멀리제이션만 쓸 거냐 했을 때는 타겟 노드의 노멀리제이션을 쓰는 게 더 좋다 라는 결론. 그리고 라이트 GCN과 라이트 GCN L1을 비교했을 때는 라이트 GCN은 둘 다 루트 값을 씌운 노멀리제이션을 한 거고 라이트 GCN L1은 둘 다 루트 값을 안 씌우고 그대로의 그 절대값으로 나눈 건데 이렇게 L1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하면은 노멀리제이션을 하면은 굉장히 값이 성능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L1 노멀리제이션보다는 우리 논문에서 제시한 노멀리제이션이 효과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GCN이 왜 잘 되냐에 대한 이제 질문으로 저자들은 라이트 GCN이라는 게 노드 스무딩을 잘 하기 때문에 성능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스무딩을 잘 하고 있나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 대상은 이제 MF는 GCN 레이어를 하나도 안 거친 그냥 임베딩만 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MF와 라이트 GCN 싱글, 그 라이트 GCN의 마지막 레이어의 임베딩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요.
이제 실험 매트릭으로는 이 SU라는 값을 씁니다. SU 값을 쓰면 여기서 봤던 그 U와 V인데요. 그러니까 U와 V는 둘 다 유저인데 어떤 유저냐면은 U를 중심으로 U가 인터랙트한 아이템을 인터랙트한 V, 그러니까 그 유저와 다른 유저, 그러니까 같은 아이템을 상호작용한 유저의 임베딩을 노멀레이제이션한 값의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 값의 차이가 작을수록 이 나랑 같이 코인터랙트한 유저가 비슷한 공간에 인베딩이 됐다는 거니까 스무스니스가 잘 된 거죠. 과하면 오버 스무스니스겠지만 이제 이 값이 클수록 나랑 같이 코인터랙트한 유저인데도 인베딩 공간에서의 거리가 멀다는 뜻이니까 스무스니스가 잘 안 됐다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MF보다 라이트 GCN 싱글이 이 SU 값이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GCN이 노드 인베딩 스무스를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GCN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사실 그 BPR 로스에서의 레귤러라이저밖에 없는데요. 이거 말고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없어요. 드랍 아웃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레귤러라이저로 오버피팅을 잘 막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걸로 충분하다. 심지어 람다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이제 값이 막 예민하게 딱딱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저자들은 라이트 GCN이 설계상 오버피팅에 강건하다.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서 성능이 휙휙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논문의 마무리고요. 네, 결론을 짓자면은 라이트 GCN은 NGCF에서의 불필요한 연산을 제거한 추천에 맞는 GCN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non-linear activation과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은 추천, 특히 콜라보레이터 필터링에 불필요한 연산이다. 불필요한 뿐만 아니라 학습을 저해서 학습이 잘 되는 거를 방해해가지고 성능을 저하시키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제시한 게 라이트 GC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보면 좋을 것 같은 거를 잠깐씩 가져왔는데요. 울트라 GCN이에요. 라이트 GC, NGCF 다음에 라이트 GCN 다음에 울트라 GCN이 나온 거죠. 21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이제 울트라 GCN의 앱스트랙트만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메시지 패싱 그 네이버후드 아이템의 인베딩을 어그리게이션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GCN의 컨버전스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한다라는 걸 관측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라이트 GCN보다 하나 더 이제 심플리파이한 모델 구조를 제안을 할 건데 어떤 거에 초점을 뒀냐면은 infinite layers of message passing을 스킵했다고 해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라이트 GCN보다 좀 더 가벼운 구조를 만듦으로써 이제 요거는 성능 면보다는 속도 면에 집중을 했나 봐요. 라이트 GCN보다 10배 더 빠른 10배 더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건지 추론 속도가 빠르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나은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일단 관심 있으면 더 추가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전에 읽었던 논문 중에 생각난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Embarrassingly Shallow Autoencoder for Sparse Data예요. 그래서
오토 인코더를 CF에 쓰는 계열의 연구들이 있잖아요. 이 저자가 봤을 때는 그런 오토 인코더들이 보니까 레이어를 많이 쓰지 않는데 레이어를 아예 없애버리면 어떨까 해서, 레이어를 없앤다는 거는 이제 오토인코더도 딥러닝 모델에서 따왔으니까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이 있는데, 레이어들이 없으면은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이 없고 리니어한 모델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오토인코더 형식인데 레이어가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서 이제 성능 향상을 많이 이득을 봤다는 논문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CF 베이스라인으로 이 모델을 많이 쓰는데, 라이트 GCN을 이 논문을 보면서 이 is embarrassingly shallow autoencoder를 is 모델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생각이 많이 났어요. 복잡한 연산은 이제 다른 분야의 딥러닝에서는 복잡하고 무겁고 딥한 구조가 잘 통하는데, 특히 CF에서는 그런 게 이상하게도 잘 안 통한다는 어떤 발견이 공통점인 것 같아서, 그리고 그 극단으로 다다라서 아예 넌리니어를 빼버리는 이런 점이 비슷한 것 같아서 생각이 나가지고, 이것도 관심 있는 분이시면은 보고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